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 동지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 동지.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내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직책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하여 총서기 동지가 따뜻하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우리 당 제8차 대회에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내온 데 이어 총서기 동지가 또다시 제일 먼저 축하를 보내온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전체 당원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총서기 동지와 귀 당중앙위원회의 진심으로 되는 축원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나의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맺은 동지적 우정을 더없이 귀중히 여길 것이며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과 직결된 조중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고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의 줄기찬 전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돌수를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추동하기 위한 총서기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과 총서기 동지가 건강할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1월 12일 평양.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초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이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엔남과 조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날로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회에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실 것과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합니다.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위엔푸종, 2021년 1월 11일 하노이.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당원들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열렬히 축하합니다. 당신께서 조선노동당의 최고 수위에 추대되신 것은 선대 수령들의 위협을 굳건히 계승하여 주체 사상과 선군의 기치 따라 조국 보위와 국가 건설을 영도하시는 당신에 대한 형제적인 조선 당과 정부,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믿음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정력적이고 과감한 영도 밑에 형제적 조선인민이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승리적으로 관철하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 나라의 평화적 통일 위협 수행에서 보다 새롭고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 뜻깊은 기회에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실질적인利益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협조에 부합되게
더욱 확대 발전되기 바랍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짓. 2021년 1월 12일 BNTN.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짓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2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탱기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주최 110 2021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법령 채택 문제, 주최 109 2020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최 110 2021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주최 110 2021년 1월 16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최 110 2021년 1월 12일 평양. 당의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에 특기할 거대한 정치적 사변을 맞이한 전체 인민의 가슴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걸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민들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고 또 그의 현명한 연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이 성스러운 역사는 곧 위대한 수령의 혁명 역사이고 우리 당의 영도적 권위와 불패의 전투력도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업적에 근본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원신님을 혁명의 최고 수요에 높이 모시고 투쟁해온 격동적인 난안들을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 동지이시야말로 주체혁명이 탁월한 영도자이시고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 승리와 영광이 기치라는 것을 절감했고 오직 김정은 동지를 따르는 길에 우리 모든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전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당의 수반으로서 전당의 조직적 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 내수이고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천재적인 사상유전적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 숭고한 풍물을 지니시고 당과 혁명, 조국가인민 앞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주체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전함 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십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바라고 염원하던 그 소원이 바로 그대로 반영해서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것은 우리의 체리의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꾸며졌다는 이런 결정적인 소식.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 모두가 가슴 뜨겁게 말하는 것은 경의하는 모습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셨다는 이런 환희의 소식입니다. 이 가슴 벅찬 환희가 온 나라 총리들을 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장에서 경의하는 모습을 울러터친 그날의 만세 환호성,
이게 어찌 대표자 동지들이 신종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인민들, 우리 500만 청년들이 심장부터 치는 열망의 환호이고 만세 우렁찬 외침입니다. 정말 이 세상 구원의 청년들도 가질 수 없는 이런 행복을 대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전 청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전 중의 특전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을 키우고 또 위대한 청년 대군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안고 있는 고귀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당이 있어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우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며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당의 품속에서 고름고름 성장하면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간직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누리는 행복과 영광이 크면 클수록 위대한 당을 따라 영혼의 한길을 가고 갈 이 10년만은 더욱 1100배로 억세어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셨다는 소식에 접하고 보니 북받치는 감격과 흥분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 따라 이 땅을 걸어오면서 우리 농장원들이 심장 속에 제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경의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믿음,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다수학을 안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장의 전체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이런 믿음, 이런 확신에 넘쳐 새해 농사차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일으켜갈 신심과 낙관이 넘쳐 비약의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당 제8차 대회의 결정 관철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열의로 가슴 끓이고 있는 내성강 청년어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전력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발전기와 변압기, 차단기 등의 설비 점검 보수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순회 감시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부하 분배를 실시하면서 고효율, 고수위 운전을 보장해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동해서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고 기대 사이, 교대 사이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주군에서 겨울철 조건에 맞게 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중소형 발전소들의 전력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함주 초상 1호 발전소 발전기 수차를 효율 높은 수차로 개조함으로써 발전기 효율을 보다 높인 것을 비롯해서 발전기들의 고수위, 고효율 운전으로 전력 생산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에도 다수학을 이룩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성시 자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여러가지 유기질 비료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올해 어떻게 하나 다수학을 이루가겠다고 새해 농사차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우선 고름원천을 최대로 동원해서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반들의 국보산 비료 생산을 위한 기질 확보와 12바닥 가시누기를 비롯해서 퇴비 생산을 구체적으로 주고 작업반, 분조, 농장원 허상 간의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일꾼들이 발효 퇴비 생산에서 기술적 지도를 실소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농 자재와 중소농기구 확보도 예견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변군 촌삼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호전별 토양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생물활성 퇴비와 흑보산 비료 생산에 필요한 2탄 퇴비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식토와 서석회를 비롯한 종류별 소요량을 정확히 규정하고 질 좋은 작업 비료를 생산하는 적적 호전들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천군 읍남세조문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필지별, 포전별 토양 분석표에 기초해서 유기질 비료 12량을 발호정하고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생물활성 퇴비 생산을 힘있게 내미는 한편 모판나리를 비롯한 영농 자재 준비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 기초식품의 질을 높이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당 제8차대 소식은 우리 공장 종업원들이 투쟁열의를 정말 대단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공장의 중심 가업은 기초식품 질 제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원료, 자재를 가지고 더 맛있고 질 좋은 기초식품을 생산하는 쪽에 모를 바꿔선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장에서 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된장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혁신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데 기초해가지고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된장을 더 맛있고 영양가 높게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사동무들 또 공장의 기술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키토잔 간장, 발효당 간장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맛내기야 발효간장 생산에서 제기되는 이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제 8차대가 가리키는 그 위를 따라서 더 크게, 더 힘차게 내달리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고 또 맹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설계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고쳐 나가고 있는 평안북도에서 구장군 식료공장에 식료품의 주요 원자재인 당분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탕무 가공 공정을 새로 확립하고 생산 정상화를 위한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탕가루를 생산해 봤는데 아주 성공적이었고 또 이 과정에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제 사탕가루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장에서도 자체로 원료 문제를 해결하는 준비 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평촌 고려약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단위 실종에 맞는 과학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초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취해서 가공했는가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50% 이상으로 좌지우지합니다. 약초는 꽃이 핀 다음에 성분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성분이 제일 높은 시기를 선택해서 약초 채취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눈판에 가서 딸기 따올 수 없듯이 이걸 1년분을 계획을 잡아서 계산해서 1년분 약초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원료들을 차곡차곡 확보해가지고 시스템 능력의 창고에 마련해 놓았는데 올해 수량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에 기초해서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한 원료로 우리민들이 많이 찾고 또 우리민들의 체질에 맞는 효과가 높은 고려약 개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공장에서는 심장 아픔과 피가 고르지른 고지혈증에 특효가 있는 고려약을 비롯해서 많은 새 제품들을 개발했는데, 현재 90여 종의 고려약들과 여러 가지 영양식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2일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날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64만 2,600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1만 5,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루 사망자 1만 5,300여 명은 전염병이 발병한 이래 가장 많은 기록으로 됩니다. 이로써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9,196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196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344만 8,200여 명, 6만 2,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에콰도르에서도 처음으로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12일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는 비루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에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2일 하루 동안 이 나라에서는 1,000여 명의 감염자가 또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22만 2,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메xi코에서도
첫 변종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54만 1,600여 명, 13만 4,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메이커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과 브라질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비루스 전파의 중심지로 되고 있는 영국에서 하루 동안 4만 5,500여 명의 감염자와 1,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앞으로 최악의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12일 현재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194만 1,100여 명, 4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에서는 1월 말까지 식당과 상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악성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동성 독주시에 있는 한 수입 식료품 냉동 창고에서 11일 인디아산 냉동 칼제리안 시료 검사 과정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문에서 화물을 차압하고 관련 성원들에 대한 핵산 검사와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동부와 동남부의 23개 현에서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됐으며 문화봉사시설들의 운영과 영업 중지 조치가 석주일간 연장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2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도와 피낭주, 셀랑고르주, 사바후 등 등지에서의 류동 제한 조치를 2주일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폭설에 의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야마현의 도야마시에서 눈 내림량이 120cm에 달해서 1986년 2월 이래 최고를 기록했으며 아키다현에서는 9일 하루 동안에 60cm의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보기 드문 폭설로 해서 교통이 마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주에서 9일 무더기비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1일 현재 13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27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